228페이지에 나오는 연립 2차 부등식은 이거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뭐 2차 부등식 두 개 풀어서 겹치는 부분 찾는 거니까 이건 어렵지 않은데, 오늘 수업이 좀 어렵다, 중요하다라고 했던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필수 개념 2번, 3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로 설명하면 또 못 알아들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결국은 예제를 풀면서 이런 문제구나라는 걸 접하는 게 제일 좋아서, 일단 오늘은 바로 예제 풀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뒤에 거 할 때 조금 설명을 좀 할게요. 232쪽에 있는 1번 문제. 연립부등식을 푸시오라고 해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2차 부등식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이거죠. 요거가 0 이상, 요거가 45, 요거가 0보다 크다. 위의 식은 요 상태로 바로 인수분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아래 식은 이 계수가 2차 항의 계수가 음수예요. 그렇죠? 이런 거는 나중에 실수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먼저 마이너스를 곱해서 2차 항계수를 양수로 놓고 푸는 게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위의 식 같은 경우는 이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죠? 1, 2, 3, 1, 뿔만가 봐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1x 더하기 3과 2x 빼기 1로 되는데, 이거 기억을 하시나? 인수분해가 된 상태에서 0보다 크다라는 모양의 식이 나온 겁니다. 해가 어떻게 나왔더라? 이놈의 카톡. 이렇게 양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수직선에 그린다고 치면은 눈금은 하나는 마이너스 3이고 하나는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0 되는 곳은 두 군데. 근데 이제 바깥쪽으로 나온다 이거죠. 마이너스 3 이하와 2분의 1 이상, 이렇게 말이에요. 이해가죠? 첫 번째 해는 이해가죠? 두 번째 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차 함계수가 이렇게 음수일 때는 요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안전하다고. 안전빵. 그래서 안전하게 가는 걸 낫겠죠? 마이너스 곱하면 x제곱 빼기 4x 빼기 45가 0보다 작다일 거고요. 이것도 인수분해가 95, 11,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x 빼기 9와 x 더하기 5가 0보다 작다인데, 이렇게 0보다 작다. 아까는 0보다 크다 쪽이었고 지금 0보다 작다 쪽이죠. 이러면 어떻게 나온다 이때는? 안쪽. 그치? 얘는 마이너스 5고요, 절편이. 얘는 절편이 플러스 9입니다. 등호가 없으니까 구멍을 뚫어야겠고요.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직선의 그림을 그려주시면 겹치는 부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두 겹인 부분이. 그래서 정답은 얘도 정답 또는 얘도 정답.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 이하 또는 2분의 1 이상의 9 미만. 뭐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평범하게 푸는, 두 개를 풀어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 찾는, 평범하게 푸는 그런 2차 부등식. 뭐 이론적인 거 별로 필요 없는, 그렇죠? 그냥 우리 전 시간에 했던 0보다 클 때는 바깥쪽, 0보다 작으면 안쪽으로 나온다.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2번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다 할 거니까. 2x제곱 빼기 1이 3x 더하기 1보다 크다와 x제곱이 4x 더하기 21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이항이 되어 있고 얘는 이항이 안 되어 있는 것 뿐이죠. 뭐. 요거 이렇게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2x제곱 빼기 3x의 빼기 2가 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그렇죠? 마찬가지 인수분해는 돼요. 여러분이 푸는 문제들 대부분 다 인수분해 될 겁니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x 빼기 2와 2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수직선은 어떻게 한다고? 마이너스 2분의 1 절편과 2라는 절편 두 개가 있을 때 어느 쪽? 바깥쪽. 이렇게. 이해 가죠?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좌변으로 이항하면요. x제곱 빼기 4x 빼기 21이 0 이하. 그 인수가 또 되죠. 7과 3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x 빼기 7과 x 더하기 3에서 0 이하인데 이번엔 또 작다 쪽이니까 이제 해가 이렇게 안으로 나오겠죠. 하나는 절편이 마이너스 3, 얘보다 작고요. 하나는 절편이 7, 얘보다 큽니다. 이렇게.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는 색칠을 해서 이렇게. 되게 쉽죠? 되게 쉬우니까 좀 잘 풀어서 점수 좀 잘 나와봐. 아, 테스트 줘야 되는데. 여기. 그쵸? 정답은 어디다 적어? 마이너스 3 이상의 마이너스 2분의 미만 또는 2 초과의 7 이하. 됐지? 어려운 거 없으니까 1번은 뭐 그냥 무난하게 푸는 문제. 넘어가시고 2번 2, 3, 3. 아, 더워. 왜 갑자기 더워졌냐? 요거는 해를 먼저 알려줬네요. 2번 x제곱 빼기 2x 빼기 15가 0보다 크다와 x제곱 빼기 a 더하기 8x 더하기 8a가 0보다 작다. 요 둘을 풀었더니 해가 이렇게 나온다. a가 어떤 범위인지를 구하시오. 일단 첫 번째 부등식은 이건 풀리고 두 번째 부등식이 야 이거 문자 a가 있어서 안 풀리나 하겠지만 이것도 풀립니다. 인수분해가 돼요. 8과 a로. 그렇죠? 첫 번째 식이야 뭐 x 빼기 5와 x 더하기 3 요렇게 좌변이 인수분해 되는 거 이해 가죠? 좌변. 그러면 요것도 이제 크다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해가. 그래서 얘는 마3보다는 작고 5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게 인수분해가 된다. 어떻게? 1, 1, 8a 둘 다 겹쳐가지고 좀 그렇네. 마 이런 식으로 이해 가나요? 그러면 실제로 곱하면 8a이고 더하면은 마이너스 a 빼기 8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그렇죠? 두 번째 것도 분명히 인수분해가 돼요. 이게 x 빼기 8과 x 빼기 a로 0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올까? 모양 자체가 a 값에 따라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얘는 어쨌든 절편이 하나가 8이고 하나가 a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축과 만나는 곳이 8과 a일 텐데 이런 식으로 a가 오른쪽에 온 다음 작다니까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아니면은 a가 왼쪽에 와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a 값이 8과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고려해 본다면 이렇게 오른쪽에 a가 있어가지고 두근 사이 또는 a가 왼쪽에 있으니까 두근 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언제? a가 8일 때죠. 근데 a가 8이 돼버리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요. 보다시피 8, 8 똑같으니까. 근데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작다는 건 어때? 해가 없어요. 이거는. 해가 없다고. 뭐요? 두 번째 식의 부등식에 해가 없으면 연립부등식도 해가 없다가 돼야겠죠. 근데 아까 분명히 해가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요거는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요런 케이스는 아닌가 봐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요거 아니면 요거 두 개 하나일 텐데 얘를 여기다 이렇게 겹쳐 그렸을 때 해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5와 8 사이로. 그러면 겹친 게 5와 8 사이면 어쨌든 8보다 작다는 모양이 있는데 여기? 이건 8보다 크다는 모양 아니야 이건? 모양이? 이것도 아니겠네. 그치? 결국은 이 모양이 요로 싹 겹쳐 그릴 때 요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그치? 요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겹친 분은 5와 8 사이라서 해가 5와 8 사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죠. 까지 이해 가요? 까지?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가능성을 다 따져보면서 봤더니 일단
A랑 8이랑 같을 수는 없고 왜? 그러면은 두 번째 부등식이 해가 없으니까. 그럼 결국은 A가 8보다 크던가 작던가 해야 되는데 해에 분명히 8보다 작다는 말이 있으니까 요 그림을 추가해버리면은 8보다 작다는 해가 안 나오겠죠. 그렇죠? 오히려 8보다 크다는 해가 나오겠죠. 이 그림도 아닐 테니 결국은 이 그림이 맞을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빨간 왼쪽이 저 멀리 가면 어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아, 나 이것도 이거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거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를? 여러 개를 그려주고서 설명을 해야 되나 이렇게? 뭐라고? 뭐라고? 예를 들어서 저 빨갱이가 얘가요 8보다 작은 건 맞는데 얘가 A가 요만큼밖에 안 가면 해가 A부터 8까지만 나오죠. 5부터 8까지가 아니라 그쵸? 그럼 요것도 안 되는 거고요. 그쵸? 일단은 저 A라는 부분이 요 경계를 넘기긴 해야 돼 이렇게. 근데 문제는 너무 넘겨버리면 이렇게. 그때는 해가 여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도 나오고 이렇게 두 번 나온단 말이죠. 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8에서부터 이렇게 던질 건데 그 이쪽 왼쪽 공이 떨어지는 곳이 최소한 5는 넘겨야 할 거고 마이너스 3은 넘기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대충 느낌이 오기를 A가 왠지 마3과 5 사이일 것 같아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갈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등호의 유무입니다. 등호의 유무. 혹시 A가 5랑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A가 5랑 같다는 얘기는 요 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 혹시 이해 가나요? 그래도 해는 5부터 8까지 아닌가? 즉 A가 5랑 같은 곳에 있어도 가능. 반대로 A가 마이너스 3이랑 같으면요. 무슨 말이냐면 요 그림이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림이. 그래도 겹치는 건 여전히 5와 8까지니까 얘네들이 같아져도 어떻다고? 가능. 그래서 이 정답은 마3 이상 5 이하다 라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해가 갈까요? 뒤에 학생 이해 가요? 안 들었나 봐. 에이씨. 이해 가요? 앞에 학생은 이해 가요? 가냐고 물어보잖아. 이해 가요? 이해 가요? 그래. 저한테는 안 물어보세요. 마이크 줄까? 네. 3번.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앞문제들 한 4번까지는 쉽고요. 4번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풀 정도의 문제인 거고 5번, 6번이 오늘 하이라이트라서 일단 4번까지는 그냥 무난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2차 부등식 활용이라고는 하나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부등식도 마찬가지고 이런 스타일 문제만 해봤잖아. 가로가 9m, 세로가 5m인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 9m, 5m짜리 화단에 둘레의 폭이 xm짜리인 일정한 길을 만든다 이거죠. 이렇게 xm만큼 해서 이렇게 둘레를 이렇게 한 바퀴 감는 이런 길을 만들겠다 이건데요. 그랬을 때 길의 넓이가 여기가 길이에요. 이 넓이가 뭐한데? 72제곱미터 이상, 72 이상, 그리고 120 이하. 이렇게 하려면은 길의 폭을 얼마로 해야 되는가? 설마 저 길의 넓이를 잘라서 구하는 친구는 없겠죠? 응?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뭐 액자 만들듯이 이렇게 잘라서 이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지그재그 잘 해가지고 붙이면은 길다란 뭐 평행사변형 나오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구하는 친구는 없겠죠.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잖아, 그치? 전체 넓이가 가로가 9 더하기 2x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도 x고 여기도 x인데, 그치? 세로도 여기가 5 더하기 2x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전체 넓이에서 가운데 넓이를 빼면 그게 이제 도로의 넓이일 테니까 그래서 9 더하기 2x에서
5 더하기 2x를 곱하면 전체 넓이 여기에서 9 곱하기 5만큼 빼면 이게 바로 길의 넓이. 그 길의 넓이가 뭐라고? 72 이상 122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죠? 나머지는 그냥 연립부등식 풀면 되겠지. 뭐 앞에 거 하나 풀고 뒤에 거 하나 풀고. 그렇죠? 어렵지 않죠? 스킵할까요? 거기 써 있는데? 요거를 전개하면 일단 4x제곱 2x 2x니까 4x제곱 10x 18x니까 28x. 상수항이 얘가 9, 5, 45인데 여기 빼기 45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5는 지워지겠죠 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올 거예요. 요렇게 말이죠. 요렇게 하나 잡아서 푼다면 일단 4로 나누고 할까 차라리? 4로 나누고 하자. 이게 얼마야? 18? 아, 산수가 안 되지? x제곱과 요건 7x죠? 이쪽은 30이고요. 그렇죠? 일단은 4로 나눠 갑시다. 개수가 크니까. 첫 번째 요걸 풀자. 1번. 1번식의 18을 우변으로 이항하면은 x제곱 더하기 7x에 18에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18이고 0 이상 이렇게 되겠죠? 9와 2고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x 더하기 9와 x 빼기 2니까 얘 수직선이 나타나면 마이너스 9와 2라는 두 눈금을 기준으로 크다 하니까 양쪽이죠. 색칠 왼쪽, 색칠 오른쪽. 이해가죠? 1번. 그 다음 이만큼을 2번이라 부른다면 뭐? x제곱 더하기 7x 빼기 30은 0 이하인데 얘 같은 경우는 10과 3으로 되네요.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x 더하기 10과 x 빼기 3 해서 하나는 마이너스 10 여기고요. 하나는 플러스 3 여기입니다. 그리고 0 이하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나오죠. 해가. 그렇죠? 여기 색칠 이렇게 색칠. 이게 이제 2번인데요. 겹치는 부분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한데 지금 x는 보다시피 이 길의 폭 양수란 말이에요. 양수. 길의 폭. 그러니까 음수 쪽에서 해가 나온다 한들 실제 해는 될 수가 없겠죠. 이쪽만 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m 이상 3m 이하로 잡아주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 쉽지? 너무 쉬워가지고 대답도 안 해요. 그쵸? 뭐 이 정도쯤이야지 뭐 그치? 아, 이 정도쯤이야. 공통수학을 배운 게 좀 몇 개월째인데 말이야. 그치? 이 정도 쉽지 뭐. 그래, 여기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4번까지는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달린다 이거야. 4번. 오늘 1시간 전에 끝나겠는데? 아, 그러지는 4번. 엄매 잘못 썼다. x제곱 빼기 kx 더하기 1은요. 이 첫 번째 방정식은 실근을 갖고요.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 더하기 6은요. 두 번째 방정식은 허근을 갖도록 k의 범위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2차 방정식의 실근 가질 조건이 뭐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같다도 있습니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같다면 서로 같은 두 실근. 결과적으로 실근이죠, 그게. 그래서 이제 등호가 들어간다 이고요. 허근은 이제 나머지 서로 다른 두 허근. 판별식이 음수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 요거 1번의 판별식을 구하면 k제곱 빼기 4 곱하기 a 곱하기 c예요. 1 곱하기 1. 이게 0 이상 되면 되는 거니까 오,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지. 아, 이게 이렇게 풀면은 이 식이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면 정답도 k는 어쩌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습관이지 습관. 꼭 x는 어쩌고 저쩌고 쓰더라고요. 네. 제발 좀. k잖아요. 보다시피. 그렇죠? 이거는 인수분해가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2로 되고요. 수직선이 나타난다면은 하나는 마이너스 2고
하나는 플러스 2라서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여기 1번. 그다음 요거를 2번식이라고 부른다면 얘는 판별식의 음수. 근데 얘는 짝수네요. 1차 한계수가. 그럼 얘는 이제 4분의 D. 요걸 제외한 나머지 제곱 마이너스 A, C죠. 이게. 그쵸? 그래서 K 더하기 6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이게 음수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이제 2차 부등식으로서 K제곱 빼기 K 빼기 6이 음수고 인수분해는 K 빼기 3과 K 더하기로 되기 때문에 플러스 3 여기 얘는 마이너스 여기네 마이너스가 이 두 개 이제 사이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나온다고 보죠. 이렇게. 그렇다면 여기가 겹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겹치지 않고요. 요만큼만 겹치는 거죠. 그래서 K의 범위는 2 이상의 3 미만으로 잡으면 첫 번째 건 실근, 두 번째 건 허근이다 라고 푸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문제를 아주 손쉽게 지금까지 풀어왔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워밍업이었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거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아? 뭐 뒤에서 무슨 곡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지워도 되겠죠?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뭘 시작하는데요? 지옥이 시작이 되지만 또 바로 끝나죠? 문제가 두 개만 풀면 끝이라서. 요걸 내가 이제 보통은 이게 교재마다 조금 이름이 달라요. 여기서는 근의 위치라는 표현을 쓰고 정석책이나 다른 책에서는 근의 분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쌤 뭐라 써요? 근데 대다수가 아마 근의 분리를 쓸 거예요. 뭐가 이렇게 얘는 왜 위치예요? 뭐가 이렇게 즐거워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대체? 그래서 이제 보통 책에 따라서는 근의 분리 또는 근의 위치를 쓰는데 보통은 근의 분리를 더 많이 쓰니까 그냥 여러분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섞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방정식의 근이 어떤 숫자보다 크다 또는 작다 등등이 나오는 것을 근의 분리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방정식을 줄 건데요. 여러분이 현재까지 배운 방정식을 해봐야 어차피 1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2차 방정식까지밖에 안 배웠고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물론 배우긴 했으나 그 3차, 4차는 그래프를 안 배웠거든. 그래서 그거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 상황을 그래프로 해결한다가 핵심이거든요. 이 상황을 그래프를 그려서 마지막엔 부등식으로 풀어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 문제 참 무섭죠. 왜냐면 이 한 문제에 방정식, 함수, 부등식이 다 나오거든요. 이해가요? 이 한 문제에 그러니까 문제 분명히 시작은 방정식인데 설명은 함수로 설명을 하고요. 풀다 보면 부등식이 나옵니다, 이게. 세 개를 다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자체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해서 많이 어려워해요. 그리고 지금 당장 공통수학 1뿐 아니라 나중에 대수, 미적분에 가서도 또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활용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그리고 엄청 어려운지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걸 잘 못해요. 선생님 네? 질문이 있어요. 뭐요? 수가 뭐예요? 대수. 수가 된 말? 그게 맞지 않았는데? 아니? 아니. 숫자를 대신한다. 무엇이? 방정식? 문자가. 뭐야 방정식이네. 쉽게 말하면 문자와 식이죠. 문자와 식. 많이 줄여만. 쉽게 말하면 지금 하고 있는 거 대부분입니다. 문자로 2차 방정식을 쓰고 하고 있잖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방정식, 부등식, 함수 등등등. 또 배워요? 네.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삼각 방정식 등등등.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맨 처음은 방정식의 향기가 느껴질 거예요. 이 방정식의 근이 어떤 숫자보다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나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쉬운 버전과 어려운 버전이 있다. 쉬운 버전은 이 숫자가 0인 경우입니다. 0인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뜻이야 결국? 양수근이란 얘기죠.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음수근이란 얘기고. 그 예시가 5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쉬운 예시. 바로 방정식의 근의 부호만 따지는 거죠. 양수근이 나와요. 음수근이 나와요. 이런 거 말이에요. 자, 5번 문제를 봅시다. 일단 보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개념을 먼저 설명하기에는 개념이 너무 어려워서 이론이 너무 지겨울 것 같으니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하는 게 제일 나을 겁니다. 여기 보다시피 이제 2차 방정식 하나 있죠. 아까 우리가 방정식이 뭐였더라? x제곱 빼기 a 더하기 8x 더하기 8a는 0이었지? 부등식이었나? 이런 거였지. 아, 네. 이렇게 문자가 포함되어 있긴 하나 사실 이거 인수분해가 얘는 됐던 거거든요. 그쵸? x, 8a, 마마 이렇게 문자가 포함되어 있긴 하나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었지만 이건 어떠냐? 이건 문자가 포함되어 있죠. 그쵸? k라는 문자가. 하지만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방정식이 1번 두 근이 모두 양수이려면 k는 어떤 범위여야 되는가를 구하셔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투냐는 거예요.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말은 방정식의 근이 모두 0보다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근의 위치에 관련된 혹은 근의 분리에 관련된 문제 중에 한 종류입니다. 이것도. 근데 이건 좀 쉬운 버전이라고요. 그리고 6번이 이제 조금 어려운 버전, 일반 버전입니다. 튜토리얼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거는 필기하지 마세요. 지울 거니까. 이걸 보고 그럼 두근?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까짓 거 우리한텐 뭐가 있다? 근의 공식이 있잖아. 1분의 짝수 공식 빼고 k 빼기 1 뿔마 루트 k 빼기 1의 제곱 빼기 k 더하기 5. 이거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짝수 공식. 짝수 공식인 건 이해가 가요? 이걸 풀어서 그러면 이게 모두 양수니까 그러면 플러스한 것도 0보다 크고 그렇지? 마이너스한 얘도 0보다 크다는 이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겠지만요. 이 부등식은 보다시피 근호 안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무리 부등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리 부등식. 무리 부등식은 현 교육과정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걸로는 못 풀지 않겠냐는 거예요. 원하는 거 이거잖아. 분명히 두 근 모두 양수니까 이쪽 근과 이쪽 근 모두 0보다 커요. 이걸로 풀란 얘기인데 실질적으로는 보다시피 근호 안에 x, 그러니까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못 푼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거 어쩔 거냐고. 그때 등장하는 쉬운 버전일 때 보통 이거 세 개를 써요. 쉬운 버전일 땐 이거 세 개를 써요. 두 근이 모두 양수라면 당연히 두 수의 합은 양수겠죠. 두 근이 모두 양수라면 두 수의 곱도 양수겠죠. 두 수가 모두 양수라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왜냐고? 여기 앞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니까. 이 말이 없다는 얘기는 이 두 근은 서로 같을 수도 있으니까. 즉 중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판별식에는 등호가 들어갑니다. 요 세 가지 사실로부터 우리는 K의 범위를 압축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게 쉬운 버전입니다. 즉 쉬운 버전 다시 할게요. 0이 들어가는 즉 양수근이야 음수근이야 지금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판별식 이 셋의 부호를 이용해서
K의 범위를 찾는다 이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무리부등식을 이거 세 개로 대신한다 이거예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계수원 보고 찾을 수 있죠. 두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2배의 K-1이 있죠. 이거 이해가 기억나요 이거? 얼마 전에 테스트 본 걸로 기억하는데 나는 네, A분의 마이너스 어? 2에서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여기 1이라서 부 없어지면서 요거만 남죠. 요것이 0보다 크면 돼요. 따라서 이 1차 부등식을 풀면 K는 뭐가다? 1보다 크다가 나올 겁니다. 이해 갔나요? 두근의 곱공식은 뭐였죠? A분의 C면 K 더하기 5일 거고 이게 양수란 얘기는 K는 마이너스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세 번째 판별식. 지금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대신해도 됩니다. K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5 이게 0 이상이면 되고요. K 제곱에 마이너스 2K 요거 빼기 K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1 빼기 5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이렇게 그쵸? 이거는 K 빼기 4와 K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얘를 풀면 어우 엄청 기네 이거 K는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4 이상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부등식으로부터 세 개의 해를 구했죠. 지금부터는 삼겹살 세 겹을 찾는 겁니다. 첫 번째 K는 1보다 커요. 두 번째 K는 마이너스 5보다도 커요. 세 번째 K는 마이너스 1 이하이거나 4 이상이에요. 이렇게 높이를 좀 달리해서 1, 2, 3이니까 높이를 달리해서 이렇게 삼겹살을 찾는 거죠. 여기는 한 겹, 여기는 두 겹, 한 겹, 두 겹. 여기가 바로 삼겹살 자리죠. 베이컨! 따라서 K 범위는 4 이상 잡아라. 뭐요? 네. 아까의 무리부등식을 이런 식의 세 개의 연립부등식으로 풀어낸다라는 거죠. 이건 쉬운 버전이어서 그래프 그리는 작업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냥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판별식. 뭔만 얘가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판별식. 요 셋의 부호만 갖고 아까 얘기했던 무리부등식이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부등식을 대신한다 이거죠. 이게 쉬운 버전입니다. 쉬운 버전인데도 풀이가 꽤 길어진 이유는 내가 글씨를 크게 써서 그렇지 뭐. 뭐요? 5-1이랑 5-2는 안 해주나요? 할 거야. 아니 밑에. 아 밑에 문제? 네. 가해준다 했어요. 내가 언제 사연 줬어? 아니? 5에 1 했잖아 방금. 그럼 5에 이제 2, 3은 뭐라고? 됐죠?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경우 해결했죠? 요거 기억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보면 이해 갈 거예요. 하지만 기억을 하는 게 좋을걸. 두 번째 2번은 두 근이 모두 음수입니다. 여기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긴 한데 최대한 단순하게 하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인 게요. 모두 음수는 결국 0보다 작다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두 근이 0보다 작다. 이를 음수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거와 관련돼 있죠. 여기가 0일 때는 쉬운 버전. 여기서는 두 근의 합이 뭘까 하면은 이번에 음수겠네요. 둘 다 음수니까. 두 근의 곱은요. 이건 양수죠. 판별식은요. 0 이상이 됩니다. 아 이거 괜히 지웠네? 예. 다 보고 해야지 안 되겠다. 뭐 아까 했잖아. 왜요? 두 근의 합은 아까 얘기했던 2배의 K 빼기 1이므로 이게 음수면 되는 거니까 K는 1보다 작다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아까랑 똑같잖아요. 보다시피 왼쪽이랑 그쵸?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이 답이 나올 거라고요. 두 번째 풀면은 K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세 번째 거 풀면은 어디 있냐? K는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4 이상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어차피 얘랑 같은 거니까요. 아까 풀었던 거랑 풀이가 똑같다고요. 똑같은 걸 괜히 지웠네. 에이씨. 따라서 두 번째는 어떻게 답이 나온다는 거야? 일겹살.
1보다 작아요. 이겹살 마이너스 5보다는 커요. 삼겹살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4 이상이에요. 이번에는 삼겹살 위치는 여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뭐?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1 이하예요. 이죠. 뭐라고? 음수 양수는 실근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실근, 허근은 음수 양수라는 표현을 못 쓰죠. 이거는 실근 두 개라는 뜻 아니야? 이게? 왜 죽으려고 하죠? 지금 이제 시작도 지금 이 튜토리얼 편하고 있는데. 자, 그럼 3단계. 둘 다 양수도 해봤고 둘 다 음수도 해봤으니 세 번째 질문은 당연히 쫓아오는 게 뭐겠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그거 5-2인데 그거 해주시면. 뭐로? 자, 근데 잘 들어보세요.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가지면 일단 두 근의 합은 부호를 알 수가 없죠. 이게 무슨 뜻이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란 얘기인데, 그렇지?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다는 얘기인데 절대값이 어느 쪽이 큰지 모르잖아. 뭐 마이너스 3과 5야? 그럼 양수겠지. 근데 뭐 마이너스 7과 5인가? 그럼 음수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5와 플러스 5면 0도 가능하잖아. 이런 식으로 양수 쪽, 음수 쪽의 절대값이 어느 쪽이 큰지 안 나와 있으면 얘의 부호는 알 수가 없어요. 알 도리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에서는 이거를 검토하지 않습니다. 1번. 두 번째, 그럼 두 근의 곱은요? 두 근의 곱은 명백하죠. 음수입니다. 그렇죠? 양수근과 음수근이기 때문에 두 근의 곱은 음수죠. 요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죠. 세 번째, 판별식은요? 쓰지 않습니다. 판별식은 왜 쓰지 않을까? 판별식은 B제곱 빼기 4AC를 의미해요. 근데 두 근의 곱은 우리 공식상 A분의 C였던 거 기억나? 다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렇죠? 이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은 얘고 두 근의 곱은 얘입니다. 근데 두 번째에서 두 근의 곱이 음수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뭘 뜻할까요? 이게요, A랑 C가 서로 부호가 다르다는 걸 뜻해요. 이게 그쵸? 나눗셈을 했는데 음수 나왔으니까 A랑 C랑은 부호가 서로 반대입니다. 그러니 A랑 C랑 곱한 것도 음수예요. 그러면 B제곱에서 지금 4 곱하기 음수를 빼는 겁니다. 이거 무조건 양수 아닌가요, 그러면? 볼 것도 없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양수인 게 이미 확정됐으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이걸 쓰는 순간 D가 양수인 게 이미 포함된 거나 마찬가지라서 쓸 필요가 없죠. 따라서 세 번째 케이스는요. 두 근의 곱이 음수인 것만 확인하면 바로 됩니다. 두 근의 곱 공식은 뭐였죠? K 더하기 5였죠? 그게 음수이므로 3번의 정답은 마이너스보다 작다가 끝입니다. 이해하기 쉽네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문제가 뭐다? 이지한 버전이다. 정말 쉬운 튜토리얼 버전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방정식의 근이 어떤 숫자보다 크던데 작던데 이런 거 나오면 이걸 우리가 그냥 통상 근의 분리라고 불러요. 이 책에서는 근의 위치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중에서 0보다 커요, 0보다 작아가 나오는 거를 이렇게 따로 5번에서 지금 따로 다뤄보고 있는 건데 0보다 작다 크다, 즉 음수근이다 양수근이다 이런 거 나올 때는요 이거 세 개로 대신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작인데 와 시간이 간당간당 하니까 조금만 설명하고 쉬었다 해야겠네. 뭐요? 뭘 처음부터 해? 237페이지. 어림도 없고가 아니라
네, 어차피 시간 관계상 다는 못 풀 것 같으니까 전반적인 내용만 설명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제 237페이지 거기 문제 6번을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죠. 자, 자세한 풀이는 좀 쉬었다 할 거고요. x제곱 더하기 2배의 k 빼기 1x 빼기 3의 k 빼기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봐봐. 1번 보니까 어떠냐면은 두 근이 모두 아까는 0보다 크다 양수였죠. 지금은 어떻다? 보다시피 2보다 크다예요. 즉 다른 숫자가 나왔죠. 0이 아니라. 그쵸? 이런 것을 아까랑 비슷하게 이것도 그러면 그 내용 혹시 써가지고 근 두 개 구한 다음에 얘도 2보다 크다, 얘보다 2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근데 그렇게 하면 역시나 무리부등식이라서 못 푼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아까는 뭐 했다고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판별식이었죠. 지금은 뭐 할 거냐면 두근의 합과 유사한 축, 두근의 곱과 유사한 갑, 판별식은 그냥 판별식 인 축값지를 쓸 거예요. 아까 쉬운 버전일 땐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판별식을 썼지만 지금처럼 0이 아니라 다른 숫자, 지금처럼 2보다 크다, 5보다 작다 이렇게 숫자가 0이 아닌 게 등장할 때는 축과 갑과 d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부호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해하려면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데 무슨 그래프를 그릴 거냐? 바로 좌변 전체를 y라고 놓은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건 원래 안 써도 되는 건데 그냥 내가 쓸게요. 일단 이 이차 함수는 최소한 우리가 무엇은 그릴 수 있을까? 2차 항의계수 1. 그렇죠. 최소한 아래 볼록은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 다음 잘 들어봐. 방정식의 근은 2차 함수의 무엇과 같죠? 뭐 얘기했죠? 그럼 x 절편이라는 뜻이네. 다시 한번 방정식의 근은요 2차 함수의 x 절편과도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x축과 만나게 x축도 적당히 세팅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두 군데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저 방정식의 근자리군요. 근데 2보다 크다면서요. 둘 다. 그러면 숫자 2는 아마도 이렇게 있나 봐요. 이해가요? 왜냐면 보다시피 절편 하나, 두 개 다 2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2보다 큰 거 아닌가? 이게 바로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를 그래프로 나타낸 모양입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이제 이 세 개를 답할 수 있습니다. 이 2차 함수는 축이 어디 있을까요? 축이 2보다 커요. 이거 이해가요? 축이 2보다 커요. 이해가요? 값은요. 이 2를 대입한 함수값입니다. 이 2차 함수에 2를 대입한 함수값은 어떠냐고요? 0보다 크죠. 왜?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그려진다면 판별식은 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축, 대칭축, 값, 저건 함수값이에요. 그리고 d, 주값죠? 니들 이러다가 주값디. 이거 이렇게 공부하다가 애들 다 주값디. 근의 위치, 근의 분리 배우다가 애들 머리 빠지고 정말 주값디.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뭐 대함판? 뭐 그러니까 대칭축이라서 대, 함수값이라서 함, 판별식이라서 판, 뭐 이런 식으로 막 만드는데 그래요. 그 어느 누구가 강의하는 걸 봐도 입에 착 달라붙는 게 없습니다.
내가 이거를 지금 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 입에 탁 달아붙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까띠 아니면 갑툭튀 뭐 이런 식으로라고 어쨌든 해서 핵심은 뭐다? 아까 얘기했던 무리부등식을 이 세 개의 부등식으로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버전일 때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축을 의미해요. 실제로. 알파 곱하기 베타가 함수값을 의미하고요. 판별식은 똑같고. 그러니까 쉬운 버전일 때는 이거 쓰는데 왜 일반 버전일 때는 이런 거 써요가 사실은 이거 세 개 쓰는 건데 0일 때는 이게 이제 축 역할을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낸 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세 개의 부등식을 풀어내는 걸로. 그래서 이 한 문제에 방정식, 함수, 그래프가 다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잠시 쉬었다 풀겠다 이거지.